지금 북한이 그 쓰레기 살포 도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 확성기 방송으로다가 대응을 한 방안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저 정확하게 대칭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걸 또 연구를 해본 보고는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쪽에서 그 풍선이 넘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해서 사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저희도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범죄행위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국가가 피해가 대응하는 데는 큰데 또 비해서. 국가의 품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격추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있고 안전하게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을 저희는 지침으로 하고 아니 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안전하게 썰어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네. 충청일보 이덕수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 쓰레기 살포 도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 확성기 방송으로다가 대응을 한 방안 같은데요. 그것이 그 쓰레기 살포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입고 재산상 피해를 입고 뭐 신체적 피해까지도 예상이 되는 위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저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은 그게 보면 대칭적인 그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뭐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저 정확하게 대칭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걸 또 연구를 해본 보고는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쪽에서 그 풍선이 넘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해서 사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저희도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범죄행위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국가가 피해가 대응하는 데는 큰데 또 비해서. 국가의 품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게 행동하고 있고요. 쓰레기가 날아오는 오물풍선을 그 격추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2차적인 피해가 있고 그 탄이 또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을 저희는 지침으로 하고 아니 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안전하게 썰어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지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못 넘어오게끔 막는 게 적극적인 대응이지 거기서 확성기 방송하는 게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얘기죠. 상공 2km나 3km에서 10km에 10kg의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MBN 권영보입니다. 그 방금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총리님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언급하셨는데요. 전방 훈련 같은 우리 군이 곧바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대북 확성기 재개인데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로 인해서 최전방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데 우리 군의 대응 방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즉각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직강 끝 응징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좀 곧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혹시 합참에 관련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TV조선 차동승입니다. 이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 종류로 알고 있는데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가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기존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기존의 작전에서는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2018년 그 합의 이후에 이게 그 어쨌든 대북 확성기라는 게 이제 철수가 되어서 군이 뭐 보관 중이신 건지, 그 보관 중이라고 하면은 뭐 관련 부대는 부대 운영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하셨는지, 뭐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면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관련 부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장비로서 관리하고 있고 정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 거일 텐데, 그거는 네. 원하는 위치에 바로 갖다 놓으면은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고정형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도로가 있는 곳에 가서 뭐 즉각 운영할 수 있고, 그 스피커를 좀 더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탑자 형태로 생긴 걸로 합니다. 예, 세계일보 박찬 기자입니다. 방금 전 소식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제 9.19 합의 효력 정지가 이제 통과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군이 9.19 합의에 의해서 9.19 합의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곧바로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할 것인지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사 합의가 효력 정지가 되면 그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뭐 공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은 또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그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비행금지구역 관련한 것을 일시 정지했을 때는 거의 곧바로 움직였거든요. 그때는 몇 시부터 합니다라고 몇 시부터 한다는 게 사실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아마 정부 발표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오늘이 6월 4일이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6월 5일 0시부터다, 아니면 6월 6일 0시부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군은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명령이 하달되면 시행합니다. 그런 지침들은 상부가 내릴 것으로 합니다. 네, 저 TV조선 차정승이고 한 가지만 더 좀 여쭈면 비슷한 질의이긴 한데요. 그 대북 확성기 이 사업이 사실 그 감사원 감사 이후에 뭐 가천거리 성능이 미달된 걸 도입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대북 확성기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가천거리가 확보된 것들을 도입한 적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성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 것들은 또 다시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구매한 장비들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BN 권용범 기자입니다. 그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일단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려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뉴스나 날씨, 뭐 한국가요 같은 거를 주로 틀어왔는데, 이번에 확성기가 재개된다면 좀 어떤 내용들을 방송할 구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을 연결해야 되고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동형 확성기는 바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트는 확성기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알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